곰들의 정면 결투 장면을 보게 된다. 두 마리의 갈색곰이 초원의 지배권을 놓고 격렬하게 맞붙는다. 서로 가까워지는 순간 싸움은 바로 시작됐다. 두 곰의 체격은 거의 비슷하며 각각 500kg 이상 나가는 거대한 몸집이다. 오른쪽 곰이 상대 얼굴을 물며 강하게 상대를 쓰러뜨리자 왼쪽 곰이 즉시 반격하여 등을 물고 힘껏 밀어붙인다. 두 곰은 서로를 붙잡고 격렬하게 힘겨루기를 이어간다. 전투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왼쪽 곰은 싸움 중 몸에 상처가 가득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반격한다. 서로 일어나며 물고 뜯기를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오른쪽 곰이 눌려 땅에 쓰러지고 목 근처가 위험에 처한다. 입가에는 피가 스며 나왔지만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려 한다. 이에 곰은 단호하게 공격을 멈추지 않고 서로 체력이 점점 고갈되어 지친 모습이 보인다. 잠시 떨어져 있던 둘은 결국 승부가 드러난다. 땀과 피로 온몸이 젖은 곰이 완전히 항복하고 초원 위 최종 승리는 한 마리 곰에게 돌아간다. 이 장면 정말 섬뜩하다. 막 낚인 긴꼬리 상어가 물속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에게 공격을 당한 것이다. 어부들이 상어를 배로 끌어올리자 남은 것은 머리와 꼬리 그리고 부서진 뼈대뿐이었다. 더 이상 기이한 건 상어의 입에는 여전히 낚시 바늘이 걸려 있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어부들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밤에 곧바로 항구로 돌아갔다. 다음 날 선장은 몇 명의 동료와 함께 사건 해역으로 다시 나갔다. 공격한 신비한 포식자를 찾기 위해 살아있는 물고기를 미끼로 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시줄이 강하게 당겨지고 몇 분간의 싸움 끝에 길이 약 4m의 거대 마린피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마린피시는 분명히 긴꼬리 상어를 공격한 범인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그들은 연이어 청새치와 고기자 미칼 물고기를 낚았다. 이 깊은 바다의 거대 물고기들은 엄청난 크기를 자랑했지만 목표와는 맞지 않았다. 그 와중에 근처의 다른 어선들도 계속해서 거대한 마린피시를 잡았다. 심지어 생물학자들은 한 마리에게 추적 태그까지 달았다. 시간이 흐르자 이 해역은 거의 마린피시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상어조차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긴꼬리 상어를 공격한 신비한 포식자는 누구일까? 그 몸은 이미 심하게 부패했지만 움직일 수 있는 한 연어는 몸을 최대한 버티며 힘을 짜낸다.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모든 힘을 쏟아붓는다. 이것이 바로 연어다. 생명은 맑은 시냇물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알에서 부화해 서서히 성장한다. 3년 후 연어는 강을 따라 내려가 광활한 바다로 향한다. 끝없는 바다 속에서 물고기를 쫓고 천적을 피하며 끊임없이 성장한다. 7년간의 방황 끝에 약했던 새끼 물고기는 강인한 성체 연어로 변모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깨어난다. 바닷물의 향기와 지구 자기장이 그를 고향으로 이끈다. 그리하여 길고도 험난한 회귀 여정이 시작된다. 지도도 내비도 없다. 오직 유전자 속 기억만이 태어났던 시냇물을 찾도록 안내한다. 담수에 가까워질수록 연어의 몸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은빛 비늘은 광택을 잃고 근육은 약해지며 체력은 점점 줄어든다. 더 잔혹한 것은 거의 먹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이다. 귀향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곰은 강가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거센 급류와 폭포가 앞길을 막는다. 수많은 동료들은 도중에 쓰러져 더 이상 결승점에 닿지 못한다. 그들의 몸은 강과 숲, 대지를 비옥하게 한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연어는 상처투성이에도 멈추지 않고 거슬러 올라간다. 마침내 태어난 시냇물에 도착하여 번식을 마친 순간 그는 마지막 남은 힘마저 다 소진한다. 생명은 이제 끝을 향한다. 이 흰고래 무리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영하 60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얼지 않은 단 하나의 얼음 구멍에 갇혀 있었다. 만약 탈출하지 못하면 그들은 얼거나 굶어 죽을 운명이었다. 흰고래는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약 10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하지만 주변 수십 킬로미터의 바다는 이미 얼어버렸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작은 얼음 구멍뿐이었다. 구멍이 다시 얼지 않도록 흰고래들은 번갈아가며 물을 저어 호흡 통로를 어렵게 유지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이미 5개월이나 갇혀 있었다는 점이다. 근처의 먹이는 모두 바닥났다. 그러다 혹한이 끝나고 3m가 넘는 두꺼운 얼음이 드디어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 줄기 생명을 향한 길을 얻었다. 하지만 떠다니는 얼음 조각이 언제든지 구멍을 다시 막을 수 있었다. 다행히 흰고래는 음파를 이용해 얼음의 틈새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은 떠있는 얼음을 통과해 넓은 바다로 나올 수 있었다.
있었다. 그곳에서 가까운 친척인 단각고래를 만났고 두 고래 무리는 곧 함께 이동했다. 더 따뜻하고 먹이가 풍부한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이 북극여우는 지금 눈기러기의 새끼를 물고 가고 있다. 욕심을 낸 여우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몇 마리는 놓치고 만다. 바로 그때 눈기러기 엄마가 돌아왔다. 침입자를 발견한 순간 눈기러기는 곧바로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여우를 쫓아낸다. 하지만 여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눈기러기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노려 재빨리 새끼 한 마리를 물고 곧바로 달아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인한 장면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다. 사실 이 여우는 혼자서 7마리의 새끼를 키우고 있는 엄마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매일 위험을 감수하며 먹이를 찾아야 한다. 매년 여름이 되면 수백만 마리의 눈기러기가 북극으로 찾아와 새끼를 낳고 번식한다. 그리고 이는 북극여우에게도 소중한 먹이 기회가 된다. 하지만 눈기러기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위협이 나타나면 무리를 지어 침입자를 공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우 엄마는 계속해서 위험 속으로 들어간다.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불 속에서 기다리는 새끼들이 굶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눈기러기들의 거센 공격을 받았지만 다행히 끝내 새끼 한 마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 먹이는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여우들의 식사가 된다. 북극의 광활한 대지에는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미들만 있을 뿐이다. 사자가 누른 사냥감을 잡은 후 망설임 없이 가장 약한 부위를 향해 물었다. 육식 동물들은 보통 가장 먼저 먹기 쉬운 부위를 우선한다. 사자의 혀에는 작은 각질 돌기가 있어 털을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이 하며 빠르게 먹기 좋은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위치를 확인한 어미 사자는 한 번에 조직을 찢어내고 먹기 시작한다. 얼룩말은 순간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내 다리를 마구차 올리지만 이는 반항이 아닌 신경자극에 의한 본능적 반사다. 더 심각한 경우 혈관이 손상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빠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다. 하지만 어미 사자는 멈추지 않는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부위를 계속 먹는다. 지방이 많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삼키기 쉽기 때문이다. 초원에서 시간은 금과 같다. 사냥감은 곧 하이에나에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가장 가치 있는 부위를 우선 공략해야 한다. 그 후 사자는 복부를 찢어 본격적으로 먹이를 즐긴다. 이것이 수년간 사냥 경험에서 얻은 전략이다. 만약 가복맹독 살무사의 독이 직접 사람의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뱀은 낙엽 속 살인자라 불리며 낙엽과 거의 완벽하게 위장의 발견이 매우 어렵다. 체형은 길쭉하지 않고 굵직하지만 독리는 모든 뱀 중 가장 길어 한 번 물면 살을 깊숙이 찌른다. 진짜 위험은 외모가 아니라 독이다. 가복맹독 살무사의 독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세포 독소는 조직을 파괴하며 물린 부위가 빠르게 부풀고 괴사한다. 둘째, 혈액 독소는 응고 시스템을 망가뜨려 혈액이 굳지 않고 전신 출혈을 유발한다. 독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영양은 배가 되어 국소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로 빠르게 퍼진다. 혈관이 파괴되고 응고 시스템이 무너져 뇌출혈 위험이 극도로 높으며 조직 괴사와 극심한 통증이 동반된다. 게다가 가복맹독 살무사는 한 번에 많은 양의 독을 주입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는 시간창이 거의 없다. 자연에서는 거의 일격사에 가까운 포식자로 내복과 천천히 무력화시키는 독으로 먹이를 처리한다. 정리하면 독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국소 반응이 아닌 전신 시스템 붕괴가 빠르게 일어나며 위험은 극도로